안녕하세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유배지 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엮여 나가는데, 오늘 그 첫 시간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해서 유배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차에 오르시고 여행지로 떠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그의 유배지로 떠납니다. 그쪽을 순례하고 시간이 남으면 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라고 하는 그의 생가까지 가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순례를 떠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아주 눈매가 대단히 매섭죠.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다산 정약용은 조선이 낳은 천재입니다.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버금갈 만한 그러한 천재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초상화, 여기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 초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정약용 선생 초상, 이렇게 된 그림입니다. 다산의 생애를 요약해 봅니다. 조선의 문신입니다. 실학자요,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나주 정씨고요. 호가 자호가 다산이고, 그의 사암이다 여유라고 하는 그런 당호도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유형원과 이익의 학문의 사상을 계승하여 가지고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용지약 이용후생을 주장하면서 주자의 사상에 아주 물들여져 있는 성리학의 병폐이기도 한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 개혁안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원에 가시면 화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화성, 그 성의 건축을 주도했고요. 거중기 또 설계해 가지고 10년도 넘는다는 성을 2년 6개월여 만에 완공하는 근대적 건축 기술을 선보이기도 한 조선이 낳은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몇 단계로 나눠보는데, 1단계로 1762년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제리,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인데, 지금은 팔당호가 막혀서 그게 물이 잠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에 팔당호가 없을 때에는 원래 광주, 그냥 개울 하나 건너면은 바로 되는 광주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주 목사를 지내신 정재원 씨, 어머니는 해남윤 씨. 혹시 여러분 보시다가 얼굴을 크게 그려놓은 초상화 하나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윤두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남해 윤 씨, 다시 말하면 윤선도를 비롯한 그 많은 윤 씨들이 남해 윤 씨입니다. 두서의 손녀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하순, 나주 이쪽을 따라다니면서 한학 공부에 심취했었고 대단히 총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은 시를 모아서 삼미자집을 묶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 걸렸던 천연두의 흔적 때문에 눈썹이 세계처럼 보인다.
그래서 삼미, 눈썹이 세 개죠. 그 아마 삼미자라고 하는 별효를 붙여놓은 모양 같습니다. 1776년 16살 때 풍산 홍씨와 홍혜완 씨죠. 이와 혼인을 해가지고 6남 3녀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아들 둘, 아들 넷, 딸 둘을 천연두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아들 둘, 딸 하나 그렇게 남았죠. 이 학문에 접하면서 매형인 이승훈, 이게 이 양반의 운명을 바꿔놓는 인연이 됩니다. 이승훈 씨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세대인입니다. 천주교 박해가 되는 그 말미가 되는 시초였다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가깝게 지내면서 그의 이승훈 씨 외숙인 이가환 등과 실학 사상에 아주 푹 빠져버립니다. 가산의 생애와 학문 과정은 1801년 순조 1년입니다. 신유 사옥에 따른 유배를 전후해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는 벼슬길로 나갑니다. 정조 7년 83년 경의 진사가 되어가지고 어전에서 임금님 앞에서 궁용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조 13년 문과에 급제합니다. 약 20살 될 때죠. 한강의 부교인 배다리 공사를 완공하기도 합니다. 이따 그림이 나올 겁니다. 92년 정조 16년 아버지 시묘살이를 하던 중, 아버지 시묘살이, 대개 그때는 시묘살이를 3년을 했는데 3년을 다 한 사람이 드물어요. 한 석 달쯤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게 다반사였다라고 합니다. 시묘살이를 하던 중에서 왕 명령을 내립니다. 화성을 축조할 방안을 연구하라는 어명을 받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94년 1월서부터 96년 9월까지 완공을 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죠. 94년엔 경기도 암행어사로 공로를 쌓았고 계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30대에 병조참의 정삼품벼슬입니다. 지금 말하면 차관급에 해당이 되겠죠. 병조참의 등의 고유직을 역임하다가 이 주문모라고 하는 청나라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였죠. 주문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지방으로 좌천됩니다. 쫓겨나가죠. 정조의 총애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1800년에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당쟁에 휘말리다가 그의 생활의 3단계가 유배 생활로 들어갑니다. 1801년 2월 천주교들이 청나라 신부를 끌어들여 영모를 꾀했다는 죄명을 씌웁니다. 아주 엉뚜당도 않는. 그래서 이가환, 이승훈 등과 그의 형 약전, 약종 등이 함께 투옥됩니다. 그러다가 심사한 결과 별로 큰 혐의가 없다. 그래서 그의 같은 달 27일에 추록과 동시에 영북 포항에 있는 장기로 유배됩니다. 유배됐다가 또 황사형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1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으로 유배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태순이 상소로 정약용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배가 풀립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자기 고향 조안면 능내리 그리 갑니다. 그래서 그 4단계로 보고요. 거기서부터 영면할 때까지 또 18년 동안 그는 저술에 몰두합니다. 여기서는 수백 권인데 500권이 넘습니다. 대단한 왕성한 저술력이었죠. 지금 한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태어났고 정조 즉위하자마자 벼슬을 나갔고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시에 합격했고
경의진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과에 갑과에 급제를 했고요. 지금 얘기했던 얘기가 쭉 요약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18년 그러니까 강진에서 귀양 생활이 풀려진과 동시에 그때 써놓던 목민심서가 완성이 됩니다. 목민심서 지금 후의 명저서가 됐죠. 고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생애는 20살에 과거급제 해가지고 18년 동안 벼슬길에 있다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유배 생활이 끝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18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뜹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정다산의 생가가 아닌 그 맞은편 해천면에서 바라다본 정약용의 출생지입니다. 지금 햇빛 비춰지는 그림자되는 그 안쪽 포구가 정약용의 생가입니다. 자,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가 쪽을 바라다본 사진입니다. 아까 서두에 나왔죠. 시묘사리를 할 동안에 화성을 지으라고 하는 어명을 받고 나와서 배다리 공사를 하는데 이 배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이걸 이용했죠. 그러니까 배를 쭉 연결해 가지고 그 위에다 널판을 깔아 가지고 다리를 놓습니다. 배다리죠. 그 공사를 했던 거고요. 자, 이건 어딜 가든지 정약용과 관계되어 있는 이 거중기가 꼭 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무겁고 큰 돌을 달아 올려서 성을 쌓게 했던 거죠. 다산이 이제 주도로 완척된 수원 화성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모에 됐다고 그래가지고 유배를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에 포항에 있는 장기로 유배를 갔다가 거기서 같은 해 1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으로 유배지가 바뀌어집니다. 지금 강진읍의 유배지 이거 집들 모양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기거했던 건 사의제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 번 가보시면 이런 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저도 치면 요 사의제 했는데 사의가 뭘까? 라고 궁금하게 여겼더니 그 뜻은 이러합니다. 다산이 1801년 11월 24일 유배되어 가지고 4년간 거기서 묵었습니다. 다산 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막집 아주머니와 딸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거기서 기거했는데 그럼 일의가 어떤 거냐? 생각을 맑게 하되 더욱 맑게 하고 생각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되 더욱 단정하게 해라. 그건 용모에 대한 이야기고 말을 적게 하되 더욱 적게 해라. 언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행동을 무겁게 하되 더욱 무겁게 해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사의입니다. 생각, 용모, 언어, 행동. 요것을 주로 주제로 했던 이 사의. 그러니까 강진으로 유배되었던 그 생활했던 최초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사의제라고 하는 간판이 현판이 붙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청사초롱 색등을 늘어뜨린 데가 그게 주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배돼 가지고 와서 묵을 데가 없죠. 그때 유배를 떠난 사람들은 가서 먹을 것, 잘 곳 이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리치쳐 버립니다. 자기가 잘해서 생명을 유지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죽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 내려온 정약용의 용모를 이 주모가 꿰뚫어지게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 묵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주모가 또 보더니 그러면은 여기서 쉬시되 내가 당신한테 내걸 조건이 있다. 어째 왔느냐 하는 건 다 알아봤죠. 그래서 주모의 요청이 뭐 이루어지냐면 이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전수해보는 문 어떻게 했느냐. 그걸 내가 당신한테 요청하겠다.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주모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여기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 6명을 추려가지고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은 그의 딸 동상이 그 앞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보신 대로 이거는 아까 봤던 사의제, 그 옆에 거는 자 그러면 기거했던 사의제 내부 방인데 지금은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당시에 정약용이 여기서 잘 때 저렇게 좋은 이부자리가 있었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자, 같은 모양 저 끄트머리에 우물 하나가 또 있군요. 자, 이것도 지금 이제 가서 완전히 이제 관광지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아주 정갈하게 담도 쌓아놓고 그렇게 꾸며진 모습입니다. 우물이고요. 자, 그럼 거기에 가면은 강진에 가면 4대 성지가 있습니다. 4대 성지 주로 어떤 거냐? 지금 얘기했던 사의제 거기서 다산이 묵으면서 모든 그의 지혜와 학문을 다 털어서 젊은이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던 씨앗이 되는 장소죠. 그 다음에 보송사 보정산방이라고 이때 뒤에 사전이 나옵니다만 저거는 해남 윤씨의 책을 갖다 모아두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해놨던 집인데 그게 나중에 또 다산 정약용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산도로 유배간 형 정약전을 생각하면서 6명의 제자를 거기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52편의 시와 주역 사전, 한개 사전을 거기서 집필합니다. 이 집필할 때 자기 혼자는 어렵죠. 그 제자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보정산방이 성지고요. 세 번째는 강진읍에 있는 이항래라고 하는 제자의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그러면은 다산 정약용이 거기 와서 2년을 묵었습니다. 묵으면서 위에 들었던 52편의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항래라고 하는 건 그 제자 6명 중에 제일 막내였는데 500권의 방대한 저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참여했던 제자가 바로 이항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거냐? 고암 귤동마을에 있는 다산초당입니다. 자, 사진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18년 동안, 여기서 10년 동안 이리 옮겨서 유배 생활 끝나는 18년까지, 끝날 때까지 바로 다산초당 여기서 묵었습니다. 목민심서 등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여기서 완성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에 꺾일 수 없는 의지, 그거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진읍의 24명 제자, 이 사람은 강진읍에 있는 6명 제자하고 초당으로 와서 배우는 18명 제자, 이 24명의 제자의 공동 연구와 지원이 있었기에 저렇게 50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저술할 수 있었다. 뛰어난 실학자이자 대학자인 정약용의 업적에는 24명 제자의 헌신적인 공동 연구와 지원을
높이 평가해야만 하겠습니다. 야, 다산 초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초당으로 갑니다.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저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기에 저 나무 뿌리가 땅 밖으로 다 나왔죠. 더 심한 건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나무 뿌리가 다 땅 위로 이렇게 나와 돌출되어 있습니다. 저기를 뿌리를 걷고 걸어가면서 도산 초당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 초당에 다산 초당에 도착했습니다. 자, 멀리서 본 다산 초당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건 또 포장하기 전이고요. 역시 같은 건물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초당 앞에 납작한 돌이 있습니다. 요 돌이 또 굉장히 유래가 깊은 돌입니다. 어쩌냐? 제자들이 학문을 하다가 혹은 여기를 찾아온 많은 학식이 높은 분들이 와서 이 돌, 여기에 앉아가지고 차를 나누는 일종의 상 역할을 했던 그런 유서가 깊은 돌입니다. 이건 가을철에 찍어진 다산 초당의 풍경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오더군요. 요 초당 앞에 조그마한 샘이 있어요. 요 샘에다가 지금은 고기를 넣어서 여기서 자라게 하더군요. 요것이 그럼 다산 초당에서 다산이 거기서 잤느냐? 아니, 그거보다는 주로 여기서 자고 일어나고 하던 동암이라고 하는 장한 집입니다. 가면 다산 동암이라고 하는 현판도 보이더군요. 아까 서두에 든 강진이 4대 성지라고 하던 것 중에서 보정산방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었죠. 이거는 해남 윤씨들 후손들 가르쳐서 책을 쌓아두었던, 보관해뒀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남 윤씨 조금만 소개할게요. 해남 윤씨 가서 고산 윤선도의 고향이기도 한 거길 가보니까 그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든지 그 한 집에서 부리고 있는 그 일꾼들이 8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중에는 소작인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사람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던 땅을 나눠주는 그런 일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자, 여기 요 사진은 아까 그 사람의 형님인 정약전 흑산도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러 초당에서 쭉 나오면 여기에 천일문이라고 이런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그 앞을 쭉 내다보면서 흑산도로 가신 형님을 생각하면서 늘 그렸던 공간입니다. 천일각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져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내다보면은 그 강진 그 만이 훤히 뚫려진 끝에 흑산도 쪽이라고 지명하고 있죠. 천일각 간판이군요. 여기서 내다보면 앞으로 쭉 내다 수려한 경관이. 그럼 여기를 가보시면 강진이라고 하는 게 양쪽으로 쭉 이렇게 산 부리가 쭉 나가고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와서 호구를 정한 그 안에 자리를 잡아서 지리 풍수학자들은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태어난 어머니 여체라 양쪽 다리가 쭉 뻗어져 나갔고 그 안쪽에 사람들이 사는 아주 명승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서 이제
귀양간 자기 형님을 생각하던 이 흑산도가 귀양간 역시 천주교라고 하는 그 종교 박해 때문에 갔습니다. 자, 여기는 정석. 얼른 보면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정약용 그 집안의 성정자와 불석자를 썰어서 저걸 새겨놨더군요. 이것은 다산이 직접 새겼다고 전해지는 정석은 다산초당의 제1경이다. 그렇게 새겨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산의 힘찬 휘호입니다. 휘호. 자, 그리고 이 양반은 거기서도 자기 가족들에게 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가족들은 이 편지를 다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뒀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귀한 보배급에 해당되는 그런 편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여기까지 가네요. 지금 요거는 조안면 능내리라고 하는 다산의 생가 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앞에 큰 역사를 말해주는 나무가 서 있고요. 또 역시 생가 풍경입니다. 안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 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입상을 세워놨고요. 역시 같은 입상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양반 부부가 합장을 한 묘입니다. 다산의 묘인데 좀 층계로 올라가죠. 층계가 꽤 많아요. 100계단이 더 넘던데 가서 보면 이 사람의 묘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묘역까지는 갔는데 지금 이 하피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언급할 수가 없고 이거는 어떤 다른 기회가 되면 하피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만 서두를 설명을 하면 하자가 노을 하자입니다. 피자는 치마 피자고 첩은 책이라고 하는 첩인데 그러면 자기 부인 남편한테 자기가 입던 치마를 보냈겠느냐? 그런 치마 아닙니다. 이 치마는 귀부인들이 어디 외출할 때 혹은 딸이 시집 갈 때 양반 딸에 쓰는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쓰개 치마입니다. 그냥 입고 다니는 그런 치마가 아니라 쓰개 치마. 그래서 하피첩이라고 하는 이게 보물로 책정되는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조선이 낳은 천재 다산 정약용 그런 실학의 선구자요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성리학의 공리공론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실시구제라고 하는 학문을 주장했던 우리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요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